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회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크게 화공 부분과 비화공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스 탐사, 생산, 운반 설비와 석유류 제품 및 석유 화학 원료 생산,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종합적 사업 관리를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비화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 환경, 발전 플랜트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4월 27일 대신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1% 상승이 되었고 컨센서스는 15% 상회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7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3%, 컨센서스 대비해서 37% 상회가 되었습니다. 이 화공 부분은 멕시코, DBNR 등 해외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고 비화공 부문은 반도체 호황으로 계열 설비 투자가 물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신규 수주는 2.8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3% 증가가 된 수치인데요. 수주 잔고는 지금 현재 17.2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이 있지만 선물안의 피드 확대 효율성 증대로 이 부분을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패드 EPC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 즉 플랜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EPC는 설계, 조달, 시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원가 절감과 공정 혁신 등이 성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은 프리미엄 요인, 유가 회복, 가스 가격의 급등, 그린 인프라의 수혜 등으로 인해서 이런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개 리포트는 모두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무료 사이트에서 나오지 않은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1분기 컨센서스 상회가 되었는데 이 상회된 부분의 요인을 보면은 화공, 비화공 부분은 기성률, 이 기성률은 매출액에서 기초잔고와 신규 수주를 더한 값을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화공 부분 기성률 상승은 멕시코의 DBNR,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 현장에 삼성 관계자 물량 매출이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관 비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1%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이는 추가 인력 채용 연기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4% 후반의 판관 비율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 관리 정책인 553 전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까지 18년도 대비해서 리소스는 50%, 현장 업무는 50%, 일정은 30% 축소하는 부분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분기 화공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한 12.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553 전략 진행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진을 기록할 수 있는 패드 연계형 EPC 수주 증가를 통해서 향후 연간 기준 화공 부분 매출 총이익은 11%에서 13% 수준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로는 2022년도 신규 채용이 400에서 500명인 것을 감안했었을 때 현재는 참고로 5,600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율 개선 전략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정적인 화공 부분에 GMP가 연간 11에서 13%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발렛 EC가 약 1.4조 원 정도이고 이것과 함께 비화공 관계사 수주 물량 확대로 연간 가이던스는 35%에 해당하는 약 2.8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쉘 OGP 7억 불을 비롯한 33억 불 규모의 결과대기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사의 수주 역시 업황 회복에 따른 고객사 투자 증가로 수주 성과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선물한 계약을 통한 해지,
사업주와 논의를 통한 벤더 교체 등으로 관련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4.1% 상향 조정이 되었고 순이익은 11.4%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33,000원에서 34,000원으로 약 3%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정통 수주 공증인 오일가스의 발주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역사적으로 수주가 밸류에이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수주 가이던스 8조 원 기준으로는 타겟 PBR 2.5배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증권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보면은요, 2022년도까지에는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역시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변동폭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물, 부동산, 그 외 시설 및 설비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 유지하고 목표가는 6.5% 올린 33,000원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멕시코라던가 말레이시아의 메탄올 플랜트 등 현장들의 공정 진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큰 영향 없이 국내 관계사 현장 또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마진이라고 불리는 비아공의 매출액이 지금 감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망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3%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7%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마이너스 14% 감소가 되고 2분기에서 3분기 때는 1% 증가가 되고 3분기에서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1분기 때는 무려 62.6% 상승되는 부분을 보여줬고 2분기 때는 0.07%, 3분기 때는 9.13%, 4분기 때는 40.1% 상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시 37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는 25,750원입니다. 목표 주가의 수정률은 1% 상향이 되었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25%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4조 8,13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5조 3,702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을 좀 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24,550원인데 현재는 25,750원으로서 별 차이가 없거나 조금 상승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망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리스크는 30점, 그래서 총 개인적으로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역사적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와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러시아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72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ESG에 대한 그린 솔루션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더 대두가 되고 원유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안정적인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2022년도 올해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500명 이상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규 인력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유가 상승 및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오일과 가스 발주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네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4% 후반에 판관비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 1분기 때는 왜 판관비가 증가되지 않았나 라고 봤더니 인력 채용에 대한 연기가 있었습니다. 즉 500명 뽑을 거를 원래 일정대로였으면 이번에 뽑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대외적인 여파라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인력 채용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선물한 계약을 통한 해지라던가 이 사업주와의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또 러시아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러시아에서 우리는 달러로 줄 수 없고 루블로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배짜라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러시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시장의 악화입니다. 성장주뿐만 아니라 시총이 큰 종목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5월 FOMC 회의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 5월, 6월, 7월 그리고 연말 내년까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 3번에 대한 리스크는 대다수의 종목에 포함되는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일봉을 한번 봤었을 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금 25,600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을 막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항대를 만약에 뚫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 라인인 27,000원까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뚫었다라고 하면은 2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리스크에 맞춰서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앞으로의 수주 체크를 하시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태도라던가 대외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지라인과 지지라인, 요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 손절 생각을 하시면서 자율수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